안녕하십니까. 이좋은 치과의 손영희입니다. 오늘 수요화상 세미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내용은 온가이드 키트를 GBR을 할 때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임플란트를 치료를 할 때 여러 가지 종류의 그라프트와 멤브레인을 사용을 해서 GBR을 하게 되죠. 자, 그럴 때 우리가 GBR을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본그라프트를 하고 새로 무슨 신생고를 만들어 주거나 했을 때에는 픽스처의 위치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결과가 절대 좋지 못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픽스처의 3차원적인 위치, 협설측 위치나 근원심적 위치, 그 다음에 수직적인 위치, 그리고 각도 이런 것들이 GBR의 성공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GBR을 할 때 픽스처가 보컬로 나와 있거나 아니면 앵귤이 완전히 보컬로 앵귤레이션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우리가 그라프트를 잘하고 본을 잘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인 안정성을 담보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든지 임플란트를 이상적인 위치에 먼저 위치시킨 후에 그리고 그라프트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치료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담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원가이드를 다음과 같이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에 먼저 위치시킨 후에 그 다음에 본의 신생골 형성을 위한 과정을 거치는 이러한 케이스들을 몇 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우리가 가장 그라프트를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상악 전치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악 전치부가 왜 문제가 되느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에는 주변에 뼈가 다 있었는데 플랩을 열거나 아니면 로드를 가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리모델링이 일어나게 되고 상악 전치부는 그 중에서도 특히 리모델링 양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과하고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충분한 협설측 뼈가 있거나 아니면 어베일러블 본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더 오그멘테이션 프로시저를 추가를 해주는 경향이 강한 곳이 상악 전치부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68세 여자 환자고요. 13번 루트 프랙처를 CC로 왔습니다. 그리고 리전도 굉장히 컸고요. 엑스레이에서 보시다시피. 그리고 11번, 12번 부위에 발치를 한 지 오랜 시간이 경과가 돼서 수평적인 고릅수가 굉장히 많았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CT로 보면은 다음과 같이 13분 부위에 버칼본이 흡수가 되고 레비알본이 흡수가 되고 페리피칼 리전이 있는 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과 같이 무치약 부위에는 협설측으로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서는 조금 부족한 정도의 본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13번은 발치를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11번 무치약 부위에는 3.5에 11mm TS3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했고 오그멘테이션 GBR을 같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어떻게 3.5mm 픽스처라고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어떻게 그 식립 위치를 결정을 해봐도 레비알본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오그멘테이션 프로시저를 필요 없을 정도의 레비알본의 두께는 논문에서 이야기하다시피 최소한 2mm 이상의 레비알본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오그멘테이션 프로시저가 필요하겠고요. 13번은 발치를 하고요. TS3 4에 11mm 그리고 똑같이 GBR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온가이드를 통해서 임플란트의 위치를 결정을 하고 템플릿을 제작을 했습니다. 수술 당일이고요. 21번 부위에서 브릿지를 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거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발치를 했고요. 발치를 하고 나서 이 환자는 GBR을 좀 양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한 치아 건너서 버티컬 릴리징 인시전을 줬고요. 플랩을 제끼고 나서 남아있는 본을 보시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중간 부분에 함유도 크고 그리고 수평적인 골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GBR을 위해서 가이드 서저리를 적용을 할 때 이렇게 본그라프트를 하실 요량이시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플랩을 먼저 제끼고 나서 그 다음에 템플릿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픽스처를 식립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뭐 순서는 제가 봐서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템플릿을 적합을 해봤고요. 다음과 같이 특징적으로 21번 부위의 매지아를 보시면은 공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느 부분에서 커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격을 많이 두고 나머지 부분에서 유지를 얻도록 이렇게, 만약에 이 부분에 유격을 많이 두지 않으면 방금 커팅할 부분에 끼어서 안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격을 조금 많이 뒀고요. 계획대로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다음과 같이 헥스 포지셔닝 그리고 수직적인 위치 결정까지 마무리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립을 한 후에 힐링 어버트먼트를 먼저 체결을 하고, 보시다시피 11번 부위를 보시면은 픽스처가 비쳐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라프트를 위해서, 지비아를 위해서 매로 포퍼레이션을 시행을 하고요. 이 환자가는 이제 그라프트는 소시지 테크닉이라고 그래서 콜라겐 멤브레인 중에서 약간 레질리언트한, 굉장히 장력이 잘 찢어지지 않는 멤브레인을 이용을 해서 본텍을 이용을 해서 하단을 고정을 하고 이렇게 주머니 모양으로 본그라프트를 시행을 하고 나서 상단 부분도 또 본텍으로 이렇게 고정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멤브레인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을 해서 전체 부분이 커버가 되도록 만들어지고, 소켓도 그라프트를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지비아를 시행을 하고 수처를 하고 마무리된 상황이 되겠고요. 파노라마 상으로 다음과 같이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었고, CT로 보았을 때 11번과 13번 부분의 오그멘테이션이 어느 정도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번 부위는 잘 됐는데 13번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측은단 방사선상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 환자를 4개월 경과를 하고 보철물 장착을 마무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래법으로 트랜스뮤코살 지비아를 통해서 이래법으로 수술을 끝냈고요. 상방에 있는 본텍만 제거를 하고 에이펙스 쪽에 있는 본텍은 그 제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철물 장착 완료 후에 파노라마 상이 되겠고 측은단 방사선 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T상으로 보았을 때 임플란트의 생존을 위해서 충분한 레비알본이 형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특히 우리가 까다로워하는 상악 전치부의 발치 주기 식립이나 오그멘테이션 프로시저를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시에 온가이드를 이용을 했을 때 조금 더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하악 전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악 전치부가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뼈가 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그냥 식립을 할 때에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때에도 뭔가 오그멘테이션 프로시저도 GBR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때에도 온가이드를 이용을 하면, 그래서 임플란트를 아주 이상적인 위치를 해준다면 이런 우리가 하는 GBR의 성공률이나 결과도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하악 사전치의 과도한 모빌리티로 인해서 하악 사전치를 발치를 하고 32번과 42번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계획을 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자, CT를 보자면요. 어차피 이번 부분에는 그렇게 많은, 하악 전치부에는 버커링구알로 많은 본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어느 정도 굉장히 얇은 버커링구알 유드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이 정도의 협설축 두께는 다른 환자분들에 비해서는 꽤 두꺼운 거죠. 그래서 이 환자는 먼저 이렇게 플래닝을 해봤을 때 3mm 픽스처가 식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물론 오그멘테이션 GBR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환자는 투피스 임플란트 TS3 3회 10mm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요. 3mm 픽스처 이하, 3mm 이하의 픽스처를 위해서 그리고 원바디 MS 픽스처를 위해서는 원 MS 키트를 이용을 해서 식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 MS 키트를 이용을 해서 식립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발치를 시행을 하고 다음과 같이 템플릿을 적합을 한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플랩을 제끼지 않고 먼저 식립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플랩을 제껴놓고
식립을 하는 게 편할 때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먼저 임플란트에 식립을 하고 GBR을 할 때 플랩을 나중에 제끼는 방법도 뭐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임플란트가 식립이 된 상황에서 자, 다음과 같이 먼저 혹시나 싶어가지고 CT를 한번 이 중간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과 같이 임플란트는 제 위치에 잘 식립이 되었으나 보시다시피 아주 얇은 레비알본의 두께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구멘테이션 GBR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종고를 이용을 해서 오구멘테이션 GBR을 시행을 하고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커버 후에 수술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술 후에 스탠다드 뷰가 되겠고요. 자, CT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32번과 42번 자리에 그라프트된 그리고 그래서 증가된 경조직의 볼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 이게 뭐 끝까지 이대로 가주면 굉장히 좋겠으나 안 그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언제나 팔로우업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수루 3주 경과 후에 템포러리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으로 바꿔드렸고요. 그리고 12주 경과 후에 징지발 힐링 양상입니다. 이때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으로 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악 전치부나 하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각도가 빗나가도 우리가 이렇게 스크류 타입이나 하이브리드 타입의 보철을 하기 어렵죠. 어려운데 원가이드나 이런 원MS 이런 가이드 서저리를 선택을 하셨을 때 또 하나의 장점은 이렇게 우리가 착탈이 편리한 하이브리드 타입의 보철물을 쉽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루 12주째 CT를 보시면 다행히도 이식된 골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환자를 팔로우업을 해봤습니다. 20개월 경과 후가 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리모델링도 마무리되고 다음과 같은 정도의 두께의 본을 가지고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임플란트 위치를 사람 그 핸드로 심는 것보다는 당연히 가이드 서저리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정확하고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크리티컬한 경우에는 반드시 쓰시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와는 디펙트가 굉장히 컸을 때 이때는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 다시 말해서 수평적이나 수직적인 위치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에도 가이드 서저리의 도움을 받아서 이상적인 위치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 놓으면 이후의 과정들이 굉장히 편해지고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 환자는 하악 전치부의 롱스팬 브릿지의 본 로스가 굉장히 심하지만 보시다시피 30번대 소구치 부분에 아니면 견치 부분에 본 로스는 완전히 진행이 돼서 거의 플로팅 상태가 되겠고 여기를 CT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레비알본, 버칼본도 다 녹아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이 환자는 33번에서 42, 43번까지의 브릿지의 모빌리티 때문에 오셨고요. 그리고 디펙트가 굉장히 많이 형성돼 버려서 어차피 오구멘테이션 GBR이 필요하나 조금 복잡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원가이드의 도움을 받아서 먼저 픽처를 식립 후에 이후의 과정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임플란트는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다음과 같이 자, 계획을 하고 템플릿까지 제작을 했습니다. 술전에 구강내 사진이 되겠고요. 발치는 이렇게 원유닛으로 빠져나와 버릴 정도로 모빌리티가 심했습니다. 먼저 빼고 싶었으나 환자가 심리적인 이유로 빼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후까지 조금 더 계속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술날까지 이 치아들을 제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발치 후의 상황이고요. 플랩을 이 환자는 제꼈습니다. 먼저 제끼고 그리고 나서 템플릿을 적합을 해서 템플릿의 적합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뭐 보이시다시피 프리마운트 픽스처를 식립을 했는데요. 원가이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는 노마운트 픽스처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마운트 픽스처밖에 사용을 안 하시는 원장님도 계실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미리 생각을 안 해놓으면 저희 병원에 구비되어 있는 픽스처는 대부분 이렇게 프리마운트 픽스처입니다. 그래서 프리마운트 픽스처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요. 그 앵커핀
앵커핀의 아답터가 이 프리마운트 픽처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초기 고정만 형성될 정도까지만 식립을 하고 나서 마운트를 풀고 이후 과정을 픽처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식립을 마무리하시면 되는데, 복잡하니까 되도록이면 노마운트 픽처를 먼저 준비해 놓으시고 수술에 임하시면 좋겠고요. 저같이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픽처를 식립을 한 후에 이 환자는 프로비저널을 이미디어트 레스토레이션을 해주기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트랜스퍼 어부트먼트를 장착을 한 상황입니다. 트랜스퍼 어부트먼트를 장착을 하고 트랜스포커살 GBR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동종골과 이종골을 그 샌드위치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그раф트를 했고요.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어댑테이션 한 후에 수술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본 그раф트를 하는 것은 뭐 누구나 할 수 있고, 거기다 본을 넣고 멤브레인을 덮어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뭐 그 그раф트를 할 때 이렇게 뭐 그раф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멤브레인을 뭐 어떻게 덮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차이는 사실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раф트 머티리얼을 선택을 하고 멤브레인, 어떤 멤브레인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쪽도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이게 뭐 아주 크다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픽스처의 위치가 이것보다 만약에 바깥에 나와 있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손을 가지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그раф트를 하다 하더라도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우리가 본을 만들어 줄 때 첫 번째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은 최적의 임플란트 픽스처의 위치가 첫 번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환자 수술 후에 파노라마가 되겠고요. 자, 33번 부분이 제일 그 디펙트가 심했기 때문에 33번 기준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이 수술 직후에 CT상으로 보았을 때 오그멘테이션이 잘 돼 있는데요. 물론 자, 지금은 아무 의미 없죠. 힐링이 다 끝나고 리모델링이 끝났을 때 어떠한 본이 아웃라인을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수술 5개월 경과 후에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으로 바꿔드렸고요. 다음과 같이 하이브리드 타입, SCRP 타입의 풀질코니아 크라운 브릿지로 바꿔드렸습니다. 술 후에 파노라마가 되겠고요. 보철물 장착 후에 되겠습니다. 자, 33번. 자, 술 5개월 후에 CT상으로 보았을 때 본은 컨솔리데이션이 잘 진행이 된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외의 부분들도 그раф트를 다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을 때 본인 리모델링 양이나 레비알 본이 유지되는 것도 양호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술전, 수루, 그리고 자, 보철물 장착 시가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최적의 임플란트 픽스처의 위치가 우리가 양호한 결과를 보장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그 템플릿을 만들고 가이드 서저리를 하는 것 자체가 환자한테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되고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이유가 돼서 환자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 우리가 서지컬 이렇게 템플릿을 이용해서 가이드 서저리를 이용을 하는 거는 심플한 케이스에도 물론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금 보여드렸던 것 같이 어려운 케이스나 복잡한 케이스, 그래서 플랩리스나 그리고 이미디에이트 로딩을 하거나 그다음에 신미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부위거나 그리고 본이 부족해서 본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하실 때 가이드 서저리가 훨씬 더 유용성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원가이드 시스템을 GBR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